현재 도요타의 주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비해서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도 도요타 그룹에서 한 거랑 도요타 자동차 본체랑은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주가 반영도 약간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얘기 하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도요타 그룹 사건이 잠잠한 이유라는 내용인데, 당장에 이제 요 근래 박간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일본에서 난리난 도요타 그룹의 부정 사건. 저희뿐만도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도 이제 이번에 토요타 그룹에 관한 이런 내용에 관해서 대서특필하고 막 했는데, 뉴스만 보면은 뭐 도요타가 완전 망하고 이번에 이제 도요타 뭔가 좀 큰일 났구만 이라고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이제 저번에 올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언론이 난리가 나면서 막 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잠잠해요. 이런 거 들으시면 야 역시 도요타 그 돈도 많고 언론 장악이랑 역시 이미지 관리 장난 아니구만 이라고 느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예전에 있었던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이랑도 제가 비교를 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데일리안. 일본 토요타 품질 경영 흔들 10개 차종 출하 중단 이런 식으로 뉴스가 뜨고 한국에서도 이거 위에도 뭡니까? MBC 토요타 엔진 거짓 인증 파문 생산 준당 장기화되나? 환경비즈니스 35년 속임수 경영 자동차 판매 1위 토요타의 미래는? KBS 뉴스 35년간 속였다 토요타 최악의 조작 스캔들 일본 열도 발칵 뒤집어졌다 이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도요타의 주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요타의 주식 올해 초에 비해서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특히 최근에 많이 올라갔네. 당장에 올해가 이제 뭐 시작되고 나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아주 그냥 주가는 이제 우상향으로 있잖아요. 완전 이제 잘 날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럼 느끼잖아. 아니 도요타 주식이 왜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 저런 사건이 있다는데. 간단합니다. 짜잔 로이터 통신이네요. 도요타 주식이 연일 올라가고 있다. 왜? 호결산.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도요타가 결산을 냈어요. 언제? 2월 6일이요. 아까 이 그래프 2월 6일에서 2월 7일 빡 올라가죠. 오.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냈던 이 결산의 숫자가 워낙 좋다 보니까 도요타의 이제 뭐랄까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번에 기대 이상인 실적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은 2022년 4월에서 12월과 비교를 해가지고 2023년 4월부터 12월달까지 전체적으로 판매 대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익률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영업이익이 20조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영업이익이 42조니까 영업이익이 더블 스코어를 찍은 거야. 차를 판매한 대수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졌네? 도요타가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졌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은 사야지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 자료 화면에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2월 6일에 게시한 결산의 이 내용에서 사과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야, 이거 사건 이후에? 사건 이후에 한 발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 안에는 그 어떤 사과문도 없습니다. 그래도 난리 났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나갑니다라는 게 자료에 기본적으로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뉴스 기사에 힌트가 있어요. 일본 도요타 품질 경영 흔들 도요타 엔진 거짓 인증 파문 자동차 판매 1위 도요타의 미래 이것도 도요타잖아요. 춤있고 대충 느낌이 옵니까? 오늘 우리 얘기는 도요타 그룹 사건이라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의 타이틀이 도요타 그룹의 조작 사건으로 난리난 일본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는 뉴스를 봤을 때 얘들의 사건이라고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도요타가 뭔가 해가지고 난리를 지겼구나. 아까 타이틀만 보면 그러네. 그렇죠. 다 도요타라고 하니까. 근데 이 내용은 도요타 그룹 중에 몇 회사가 한 얘기예요. 최근에 1년의 이런 부정 사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뭡니까? 도요타 자동차의 그렇죠. 결산. 이게 차이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뉴스를 느끼면서 도요타 난리 나네, 도요타 큰일 나네, 차 이제 못 사겠네 라고 느끼는 거랑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엄연한 온도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가 시장 자체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주식시장 자체도 도요타 그룹에서 한 거랑 도요타 자동차 본체랑은
랑은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주가 반영도 약간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느끼잖아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얘기 하냐. 일단 먼저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다이하츠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에어백 터지는 타이밍, 그 다음에 자동차의 안전 기준부터 이래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건을 냈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도요타 자동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데미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회사는 원래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인데 이 회사를 도요타가 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회사는 도요타 안에 자회사예요. 그럼 느끼면은 그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껴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좀 다른 논리로 돌아갑니다. 도요타는 여러분 일본 나고야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다이하츠는 오사카 회사입니다. 원래부터 다이하츠는 도요타에 먹히기 이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다이하츠 자체가. 예,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물의를 좀 일으켰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도요타에게 합병당할 일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보니까 이 다이하츠가 도요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은 도요타가 고생이 많네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35년간 속임수를 한 다이하츠 때문에 토요타가 고생이 많네라고 들리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차가 정말 품질이 나쁘거나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더 생기잖아요. 일본 국토교통성 올해 2024년 1월 30일 시점에 이번에 다이하츠가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렀던 차에 대해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를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표를 했어요. 검증 결과 문제없음. 이 뜨다 보니까 다이하츠 그래도 뭐 됐네.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에 품질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회사가 블랙이었네 그렇죠. 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포인트가 가니까 그런 거죠. 그럼 알았어. 그러면 다이하츠 아예 토요타에 경차 내수용도 많이 하고 당장에 종이 쪽으로 경차 파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그 뭡니까? 당장에 한국 뉴스 이거 떴잖아요. 도요타 엔진 이거 거짓 인증 이래가지고 완전 도요타 차 렉서스부터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그거는 도요타도 발매 못할 건데?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최근 뉴스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 또한 내막을 알고 보면은 좀 뭐라 해야 되냐 일본 사람들이 신경 안 쓴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도요타의 엔진 거짓 인증 파문이잖아요. 이 엔진을 도요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도요타 그룹 내에 도요타 자동직기라는 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친구들이 라브4라든지 몇몇 차종을 위탁 생산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일으킨 거는 도요타에 납품을 하는 엔진을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어쨌든 도요타에 납품 엔진을 문제 일으켰으면은 이거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야지. 그리고 도요타가 만든 차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도요타가 그거 검수 잘해야지. 그거 그러면 되겠냐라고 느끼는데 일본 사람 그렇게 잘 못 느끼는 이유가 간단한데 아사히 신문입니다. 도요타 직기가 디젤 시험 부정. 이번에 이제 도요타 자동 직기가 문제를 일으킨 엔진이 디젤 엔진입니다. 여러분들 도요타 자동차 하면 어떤 거 떠오르십니까? 하이브리드 아니야. 도요타 하면은 하이브리드로 연비 그냥 조금 줄이는 걔들 아니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그러네. 토요타라고 하면 하이브리드고 디젤 이미지는 저도 잘 없었네요. 그렇죠. 일본에서 도요타 디젤은 정말로 보기 힘든 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 문제 일으킨 디젤 자동차가 몇 대냐면은 판매 대수는 2022년도로 총 8.4만 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주목을 안 받는 게 좀 생깁니다. 뭐냐면은 너무 비중이 적어요. 도요타가 디젤을 만들었어? 아니 그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러면 다른 건 괜찮아? 다른 건 괜찮답니다. 그럼 됐지 뭐. 그런 점에서 일본에서는 잘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오상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년 전에 폭스바겐 그룹이 예전에 2015년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 이래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본체에서 지시가 내려간 거예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 내에서 야 이거 배출가스 이거 좀 조작해. 이래서 내서 난리가 나고 차가 엄청 많았어요. 비틀부터 이래가지고 폭스바겐의 주력 차종이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디젤 게이트가 컸거든요. 근데 도요타는 이번에 무슨 얘기야? 우리 자회사, 내가 사원 경차회사가 문제 일으켰어. 근데 쟤들은 내가 사기도 전에 문제 일으킨 회사야.
알았어. 야, 그러면 니들 그룹 중에 부품회사 얘들이랑 어떻게 할 거야? 얘들이 지들이 검수해가지고 우리한테 엔진을 납품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나는 피해자예요. 우리 저 애들이 전마들이 저거 엔진 이상한 거 갖다 줘가지고 난 뭣도 모르고 장착해가지고 차를 팔았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토요타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토요타 선생님한테 빨리 납품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뺐었다. 그러니까 좀 다르다. 그렇지. 저는 빨리 납품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부정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좀 그랬나 보네요. 제가 우리 그룹 애들 기강 좀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봐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큰 영향 없겠네라고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라는 건가? 그렇죠. 예를 들어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장난을 쳐가지고 뻥연비를 냈다. 마치 지난 2010년도에 일어났던 미국에서 토요타가 예전에 렉서스가 일가족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고 차량 매트 문제라고 했지만은 뭐 가속 페달 결함 이래서 토요타의 당시에 230만 대 리콜 나오고 2010년도에 토요타가 진짜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할 때 있잖아요. 이래서 토요타 사장이 당시에 미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과문 40도 인사하다가 두 번째는 60도 인사. 이거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이래서 이런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는 토요타라고 하면 분질의 토요타, 믿음의 토요타였으니까 그렇죠. 그게 흔들리다 보니까 큰 대사건이다. 그렇죠. 이거는 토요타가 잘못했던 거예요. 토요타 자동차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요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게 큰 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썸네일을 만들 때 토요타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조회수가 더 나오는데 일부러 제가 토요타 그룹이라고 써둔 겁니다. 왜? 오인이 일어날까봐. 토요타 그룹에서 일을 잘못했으니까 토요타가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일련의 이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의 뭡니까? 이 토요타가 상당히 옛날부터 매스컴을 싫어합니다. 2020년 뉴스네요. 언론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토요타 사장의 당나귀 이야기.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했을 때 이 토요타의 사장, 현 회장이 일본 언론을 옛날 그 우화에 나오는 부자와 당나귀에 비유했어요. 토요타가 예를 들어 이런 경영을 해. 야, 저 뭐 하는 경영이냐? 저러하니까 토요타가 안 되지. 자, 바꿨어. 어쩜 저럴 수가 있냐? 또 바꿨어. 그렇죠. 이걸 왜 비교를 했을까요? 토요타가 뭘 하던 일본 언론은 토요타를 죽이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 근본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토요타는 자민당 계열이 아니에요. 나고야 지역도 그렇지만은 그쪽이 일본 현 야당의 텃밭입니다. 예, 그리고 토요타는 중앙정부랑 척을 많이 지기 때문에 나고야 지역 사람들이 일본 다른 지역이랑 좀 지역 감정이 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는 토요타는 일본을 대표하니까 일본에서 엄청나게 우대를 해줄 까 느끼지만은 실상은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에서 아웃사이더입니다. 옛날보다 토요타는. 그렇죠. 전통내 기업. 도쿄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잘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야 토요타 우리의 자존심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 안 나왔어요. 당장에 이거 아까 미국 그때 토요타 사장이 뉴스 박았을 때 뉴스에서 이제 사과할 때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는데 또 일본의 부끄럼 모노즈쿠리 정신에 일본에 부합되지 않는 처절한 걸로 미국에게 망신사를 뻗쳤다 이래가지고 토요타를 죽어라고 깠었어요. 역시 나고야라는 전통내에서 그 전통내에 있는 기업은 이렇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토요타 사장이 대놓고 언론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타는 뭡니까? 자체 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타임즈. 아니 오상 자체 언론을 해봤자 그냥 기업 홍보지 아니에요. 이거 아까 말한 토요타 이거 회장 나와가지고 토요타 센츄리 이래가지고 자랑하는 이런 것 뿐이네 라고 느끼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토요타 타임즈를 설립함에 있어가지고 토미카와 유타라는 아사히의 저녁 뉴스 있잖아요. 거기에 메인 아나운서 앵커죠. 그 친구를 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은 토요타 사원으로 토요타임즈라는 미디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뿐만도 아니죠. 일본 TV 도쿄 뉴스를 담당하는 젊은 아나운서를 빼와가지고 토요타임즈에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TV 아나운서라면 여러분 일본에서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거를 포기하고 토요타 사원으로 재취업한 친구들입니다. 예. 근데 이 아나운서 2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친구들은 둘 다 출신이 나고야, 오카자키, 즉 토요타의 공장이 있는 토요타 지역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예, 둘 다 나고야 쪽 출신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도요타가 여러분 지역주의에 강하게 박혀있는지 아시겠어요? 도요타는 자기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 이해를 못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지역 출신 친구들이 언론사에 들어갔는데 너 들어가서 느껴보니 어떠해? 언론이 도요타 싫어하지?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넌 일로 와서 일해.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당장 최근에 일본에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도요타가 상당히 느끼는 게 많습니다. 왜? 똑같거든. 아까도 말했잖아요. 도요타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이하츠는 사온 회사고 그 밑에 자회사 걔들이 납품을 잘못한 건데 왜 우리를 또 죽일 듯이 까네 얘들이? 야, 진짜로 언론은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거를 절감하고 있는 이 도요타 회장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일본 내에서도 왜 잠잠할까? 도요타 자동차 본체가 아닌 이 도요타 그룹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도요타가 주로 하지 않는 디젤 엔진 그리고 일본의 내수로 많이 판매하는 경차에 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당장 일본 사람들뿐만도 아니라 투자자들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도요타의 주가는 올해만 하더라도 26%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결과죠. 결국에 보도가 토요타를 공격 많이 하더라도 보고 있는 분들은 보고 있다라는. 그럴 때는 왜 이렇게 도요타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지, 왜 일본 내에서 도요타 그룹의 사건이 조용한지, 거기에 대해서 도요타가 왜 피해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저는 도요타 그룹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요타 그룹의 분위기는 압니다. 어쨌든 도요타가 까라는 대로 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을 해서 까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너 밥 먹는 시간 쪼개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가져가지고 도요타에 가지고 오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니까 가라를 쳐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도요타에 납품을 했다 보니까 도요타 입장에서는 야, 내가 언제 조작하라 그랬어? 제대로 된 거를 정해진 시간에 가지고 오라 했잖아. 임마 이거 안 되겠네? 라고 오히려 도요타가 화낼 입장이라는 거죠. 도요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도요타가 저 지시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지만 도요타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적이 없어요. 왜? 도요타는 이미 2010년에 한 번 큰 홍역을 치렀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당장에 현 도요타 회장이 사장에 처음으로 취임하고 나서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미국 기자회견에서 사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요타의 윗사람은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한 걸로 트집 잡히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언론의 이런저런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 기반이 있는 지역의 출신의 아나운서를 공중파 TV에서 빼와가지고 홍보부에 놓고 본인들의 미디어를 만들어서 할 정도라는 거죠. 저거 돈 어마무시하게 씁니다. 도요타임즈. 근데 적자예요. 그래도 돈을 써요. 왜? 자기들 이야기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 남은 우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요타의 모티브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들으면 오상 엄청 뭔가 토요타 커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상 기본적으로는 토요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내가 토요타 차를 안 사고 내가 별로 토요타 차를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내가 덴소라는 회사 다니면서 토요타에 악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나는 좀 애향심 있다 보니까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게 좀 있지만 오상은 조금 손을 지키면서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조회수가 나오고 아무리 사람들이 관심이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도요타가 저거 했대요 이러면은 야, 도요타 하이브리드 또 일렉건 프리우스 저거 또 난리 났구만 이라는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그거랑은 이거는 전혀 다른 일이니까 말은 똑바로 해야죠. 토요타가 아닌 토요타 그룹의 부정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